제가 이 사건을 처음 집중했을 때가 작년이었어요. 이게 언론 보도에는 막 엄청 많이 나온 건 아니었는데 제일 신경이 쓰였던 제목이 4년이에요. 그러니까 4년간 묻혀져 있던 비밀이었어요. 근데 그 4년을 감췄던 계기, 이유도 너무나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가 모두 같이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었던, 어떻게 보면 경험했던 일들이에요. 그래서 4년간 묻혀버린 거거든요. 근데 그 4년의 시간이 되게 우연한 기회로 세상 밖으로 노출이 돼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게 될 장소는 좀 멀죠. 여행을 가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영국이에요. 영국의 한 작은 마을에서 발생했던 사건인데 이 집이 되게 기묘한 소문이 하나 있었어요. 여기가 그 실제 집의 사진인데 주변 이웃들이 야, 그 집 진짜 이상해. 아, 저 집에 분명 딸이 하나 사는데 몇 년 전부터 자꾸 비명소리가 들린다고요. 막 꽉 이런 소리도 들리고 조용할 땐 정말 쥐죽은 듯이 조용하고 분명 부모님이랑 딸이랑 살고 있는 걸 이웃들은 알고 있는데 왜 저런 소리가 나지? 라고 혼자만 그냥 뭐 이웃들끼리만 이상한 소문이 나 있던 거죠. 이 딸이 올해 나이로 36살인데 갑자기 배가 이만해져서 나타난 거예요. 평상시 집 밖에도 잘 안 나오던 애인데 배가 이만큼 불러있으니까 임신했나? 임부복이니까.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 임신했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닌 거죠. 그래서 얘가 임신을 했나? 근데 이상한 게 결혼도 안 했어요. 집 밖에 나오지도 않아요. 뭐 남자친구랑 있는 것도 본 적도 없어요. 비명소리는 들려요. 그때 이웃 주민들 사이에 한 가지가 더 뇌리에 탁 스치는 게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안 보여요. 분명히 부모님하고 같이 살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부모님의 소식이나 행적이 본 사람이 없어요. 아예. 그 누구도. 이웃 주민들은 원래 이 두 부부가 원래 몸이 되게 안 좋으셨대요. 여기 이제 남편분은 뭐 당뇨도 있고 고혈압도 있고 좀 굉장히 좀 위험한 질병들을 많이 갖고 계셨고, 아내분은 뭐 신체적인 큰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데 정신적으로 이제 그 공황장애 있잖아요. 공포증, 광장공포증이라고 해서 밖에 사람들 몰려있는데도 못 나가고 집안에만 계시고 막 약간 이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런 정신적인 질환이 있어서 그냥 집에서 조용히 있나 보다 라고만 좋게 생각했던 거예요. 딸이 분명히 뭐 부모님을 보살피기 위해서 이 집으로 왔다고 얘기했으니까 요즘 거동이 좀 불편하신가 보다, 뭐 너무 뭐 문을 두드고 들어가서 얘기하는 왕래가 있었던 그런 사이가 아니었으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하고 살고 있었죠. 근데 이게 이 모든 조용했던 마을이 모든 상황이 갑자기 돌변하기 시작해요. 그게 작년 9월 15일 난 12시였어요. 실제 바디캠을 같이 보고 계십니다. 자, 이게 실제 바디캠인데요. 난 12시경에 경찰들이 한 집을 에워싸고 있었어요. 이 집 어디지? 라고 하면 우리는 아마 알 수도 있죠. 대충 벽 모양이 비슷해요. 바로 그 딸이 살고 있던 집, 임산부였던 집, 그 집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보이시는 이곳은 뒷문입니다. 경찰이 뒷문을 부시면서 이 안에 진입을 해요.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지금 여기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어. 잠깐 기다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사람이 없나 보다 라는 생각이실 수도 있겠지만 이 사건을 다 아시면요, 굉장히 소름 돋는 말이에요. 그리고요, 여기에 아무도 없다 그랬죠.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뒷문을 열고요, 정문 방향으로 경찰이 가면서 이제 가만히 있어라 라고 얘기하며 테이저건을 겨눕니다. 이미 정문에도 경찰이 있죠. 앞문과 뒷문으로 함께 들어온 겁니다.
자, 지금부터 이 여자의 표정. 말을 뭐라고 하는지 못 알아듣겠는데요? 라는 생각보다 표정을 잘 보세요. 그게 엄청 소름 끼칠 겁니다. The time is 12:12. You're under arrest on suspicion of murder against Jonathan McCulloch and Lars McCulloch. Okay? You don't have to say anything, but in my humble defence, you did not mention when in question, so shall I just want anything to do so. 자, 갑자기 경찰이 들어왔고요. 이 여자가 가만히 쳐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당황한다라는 느낌이 전혀 없고요. 도리어 어떻게 했죠? 자신의 손에 수갑을 채우는데 팔을 올려줘요. 엄청 협조를 잘하는 느낌이죠. 지금 이 장면이 뭐였냐면 경찰이 들어와서 가만히 있어라. 여기 안에서 발생한 사건의 내용에 대한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너를 검거하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For a prompt and effective Is there anything in the pot that we should know about? Yes, there Where? is. Can I take you to it? No, you can tell me. 방금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경찰이 물어봐요. 검거를 하면서 혹시 지금 이 집과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이 여자가 정말 천연덕스럽게요. 내가 안내해줘도 돼? 라고 물어봐요. 도리어 역으로 내가 안내해주겠대요. 뭔가를 보여주고 싶대요, 자기가. 그래서 경찰이 아니다, 됐다, 그냥 말로만 해라 라고만 얘기를 해요. 자기가 직접 보여주겠대요. Can you go in there for a second, just so I can tell you something about what's in there? Yeah. And Tell us the something only reason I about what's in said I need to tell you something about what's upstairs on the top floor as well. It's fine. Yeah, okay. It's a bit more quieter. Is it here? Yes, mind your face, obviously. Honestly, I'm not that phone. No, it's fine. I know, but obviously I've got to be careful. My dad's body's in there. Right, okay. Yep, okay. 이곳 아까 침입했던 뒷문이죠. 한 곳을 잠깐 응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저쪽에 좀 가볼 수 있냐, 내가 말해줄 수 있는 게 있어 라고 하면서 계단 옆을 지나갈 때 손을 위로 이렇게 가리켜요. 뭐냐면 위층에 있는 것도 말을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거예요. 경찰이 물어봐요. 아니 그러면 딴 사람은 어딨어? 아, 그거 좀 얘기하기 복잡한데 그냥 올라가서 얘기해도 되는데? 올라가면 얘기해줄게. 이상하지 않나요, 말이? 어? 그리고선 이렇게 말을 해요. 경찰이 아니야, 증거는 보존되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네가 직접 가면 안 돼. 그냥 우리한테 설명을 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Obviously I'll What about say, your mum? a little bit more complicated. Okay. That's why I say, can I go upstairs and show Right, you? can you If explain wanna it to us, bring please? Because officers, we're trying to preserve this. It's now going to be seen. As we can, so I don't want you to have you walking up there, all right? Because that's for your well-being as well as ours. Oh, no, up. Okay. So what? Thank you. Where Can I grab some will we hairbands find your as mum? well, if possible? Where will we find your mum? 지금 그녀가 하고 있는 얘기는 좀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아빠는 여기 있어요. 아까 제가 사람 있다 그랬죠. 지금 이동한 장소가 뒷문이었죠. 아빠는 여기 있어요. 엄마는 위에 있어요. 설명하려면 좀 복잡해요 라고 하면서 천연덕스럽게 말합니다. 위층에 옷장이 한 5개 정도 있는데 그 침대 뒤에 있고 싱크대 옆에 있는 두 번째 거, 거기에 있어요. 이런 말을 해요. 정말 아무렇지 않은 듯이, 별일이 아닌 듯이. 자, 근데 우린 한 가지는 알고 있죠. 아직 눈으로 본 건 없으니까. 그리고선 이런 말까지 합니다. Where will we find your mum? Okay, so upstairs there are about 5 wardrobes. Yep. It's behind the bed at the back next to the sink. That's the second one. I slipped a pile of those into his drink. There were about 2 or 3 drinks that I brought downstairs. And yeah, they were basically. 누가 보더라도요, 굉장히 편안한 상태로 말하는 느낌이죠. 여기서 이런 진술을 합니다. 경찰이 올 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경찰들이 이때 진짜 놀란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강력 사건을 다 맡아봤는데 정말 태연하게요, 이런 멘트를 쳐요. 힘내세요. 적어도 여러분은 나쁜 놈을 잡았잖아요. 자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 해버려요.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천연덕스럽게 눈물 하나 흘리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2024년 기준 버지니아 맥컬립이라는 여성입니다. 바로 이 사건의 범인이죠. 그럼 우리는 궁금할 겁니다. 부모님은 어떻게 됐는데? 잔혹하지만 여러분이 예상하시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침입했던 그 방에 들어왔던 경찰이 아무도 없어! 라고 얘기했는데 그곳엔 아버지의 사체가 있었고, 위에 얘기할 거 있어요. 그거 내가 가서 보여주면 안 돼요? 좀 복잡한데? 거기가 훼손된 어머니의 사체가 있었어요.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까? 부모님한테 무슨 불만이 있던 걸까? 제가 이 사건을 처음 봤을 때 제일 놀랬던 포인트 첫 번째, 4년이 묻혀 있었다. 자, 부모님은 이 공간에 최소입니다. 4년간 아무렇지 않게 시신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얘는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전에 하나 이상하지 않나요? 이 집에 누구 있어야 돼요? 배가 불룩하지 않은데? 그럼 애가 있어야 되는데 애가 없어요. 설마 애까지? 아니요. 거짓말이에요. 얘는 애를 임신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웃 주민들이 2023년에 봤다는 그 모습은요, 배에다가 그 약간 임신 체험한다고 하는 그 동그란 무게 있는 거 있죠? 그거를 해놓고 밖에 다니면서 애가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다닌 거예요. 도대체 이들 가족한테 무슨 일이 있었고 왜 이런 일들이 있었는지 하나씩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이번에 드디어 공개됐습니다. 여기가 영국 에식스주의 첼름스퍼드라는 곳인데 진짜 이 마을 자체가 너무 고요하고 평화로운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자 맥컬립이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너무 시끄럽고 아니면 너무 조용하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니까. 원래는 이 집에 총 7식구가 살았어요. 부모님이 계셨고 딸들이 5이 있었죠. 그중에 맥컬립이 막내였습니다. 다들 각자의 일 때문에 이제 세상으로 다 나갔는데 맥컬립이 2019년경부터 다시 집에 돌아와서 떠나지 않고 계속 이 집에 살고 있었어요. 2019년 기준으로는 나이가 31살쯤이었거든요. 근데 이미 부모님들은 나이가 많으셨죠. 이제 아버지는 70세였고 어머니는 71세였는데 어떻게 보면 막내딸이니까 해주고 싶은 걸 다 해주고 싶었나 봐요. 원하는 건 다 해주려고. 이때 맥컬립의 꿈이 좀 특이한데 목표가 예술가였어요. 자기는 예술로 살겠다. 그 예술로 돈을 많이 벌어서 부모님을 봉양하고 살겠다. 이런 게 목적이었죠. 그 사이까지도 뭐 법적인 문제를 저질렀던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맥컬립의 당시에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아버지는 고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고 고콜레스테롤 2형이고 뭐 녹내장도 있으시고 어머니는 정신적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엄마 아빠 케어할게. 걱정하지 마. 이러면서 부모도 당연히 맥컬립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서도 어느 정도 납득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예술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예술가여서 가끔씩 뭐 이상한 짓 하나 보다, 뭐 소리를 지르나 보다, 뭐 이런 정도로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부모님은 전적으로 도와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상황이고, 그리고 이때 당시에 자기가 웹디자이너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월급을 받는다고 하고 매일 사무실에 나갔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얘는 취업한 적이 없어요. 그냥 동네 산책하다 돌아온 거예요. 매일매일. 그리고 집에 가서는 맨날 나 일하고 왔다. 다 이런 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진위 여부가 확인이 안 돼요. 그렇게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계속적으로 시간은 흘렀고 그냥 뭐 시끄러운가 보다, 뭐 임신했나 보다, 그냥 뭐 예술병 걸렸나 보다 막 이러고만 그냥 지나가고 있었던 건데 작년 8월 18일이었죠. 작년 8월 18일 날 경찰이 한 번 이 집에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왜 찾아왔냐면 뭔가 주변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뭐 사람이 안 보인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웃들이 좀 이상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한테도 신고 전화가 들어오고 실종된 것 같다.
그래서 그냥 경찰이 한번 방문을 이렇게 해봤는데 그때 맥컬립이 아무렇지 않게 얘기해요. 저희 부모님 여행 갔는데요? 언제 돌아와요? 아마 곧 돌아오실 거야. 뭐 10월 안에는 돌아오시겠죠. 그 집안 내부를 슬쩍 봤는데도 뭐 어떤 흔적도 없고 이상한 것도 없고 그냥 원래 부모님이 사시던 집 같아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8월 18일 날 경찰은 그냥 다시 빠진 거예요. 근데 불과 한 달도 안 걸렸습니다. 이게 이상하다라는 사실을 알기까지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게 된 계기이기도 해요. 9월 13일인데요. 이 경찰청에 이 엑세스 카운티 보호팀 있죠.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뭐 사회복지팀 이런 것 같아요. 이런 팀에서 경찰서로 연락이 와요. 저기 이거 좀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면서 아니 그 집에 아버지랑 어머니 있잖아요. 병원에 안 오세요. 뭐냐면 아까 제가 그랬죠. 아버지가 중증으로 병이 많았다고. 주치의랑 계속 연락해서 처방전을 받아서 와가지고 진료를 받아야 되는데 몇 년의 시간 동안 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맨날 그냥 전화로만 얘기하고 이제 갈게요. 그리고 뭐 어디 여행 가셨어요. 근데 늘 얘기하는 게 맥컬립이에요. 딸. 아니 근데 이거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의문이 들죠. 아니 왜 4년이 뒤에서야 얘기를 해? 그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던 이유는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분명히 의료진들도 열심히 해왔던 거예요. 당시 상황들에 맞춰서. 그러다가 뭔가 이상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전화를 해본 거죠. 신고해요. 그 사람들의 뭔가 상황을 좀 확인해봐야 될 것 같다. 9월 13일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다시 집에 가봐요. 부모님 언제 오시냐? 아니 곧 오신다니까요. 여행 가셨어요. 근데 한 가지가 달라졌어요. 말할 때 그 전에 한 얘기랑 이번에 하는 얘기가 달라졌어요. 부모님하고 연락한 것 좀 보여줘봐요. 아무것도 없어요. 삘이 온 거죠. 이거 뭔가 이상하다. 사라진 것 같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먼저 1차 수색을 해야 될 것 딱 하나. 용의자는 맥컬립. 집안 내부를 수색해 봐야 되겠다 라고 하고 수색 영장을 발부받자마자 여러분이 보신 그 영상의 화면대로 그대로 들어간 건데 그 전까지도 문을 안 열어줬어요. 자기가 정신질환이 있다고. 잠수 타려고 한 거죠. 그래서 그냥 뚫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냥 경찰이 진압한다고. 그래서 들어갔더니 태연하게 자기 죄 다 인정합니다. 죽였어요. 네,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어요. 채우세요. 그게 여러분이 보신 그 장면이에요. 그리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저기 있어요. 위에 있어요. 설명하려면 복잡한데 같이 갈래요? 라고 얘기하는 그 장면이 방금 여러분이 보셨던 처음 그 바디캠이에요. 이제 경찰은 언제부터 그랬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게 마지막 생존 신호가 2018년 8월이에요. 아버지 존, 어머니 로이스인데 이 부부의 생존 신호가 2018년 8월 이후에는 끊겨 있는 거죠. 그럼 그때 사망했을 수도 있는데 일단 정확한 건 더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조사 화면입니다. So, murder weapon is upstairs in the toilet room, kitchen knife, it's in the middle of the brown carpet. 굉장히 별일 없는 것처럼 태연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이게 뭐냐면 부모님 죽이는데 사용했던 범행 도구 어딨냐라는 질문에 어디 있는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피 묻은 망치가 있대요. 근데 그 피 묻은 망치를 어머니를 공격할 때 썼는데 표현을 그렇게 해요. 형편없이 막 치는 실로폰처럼 때렸다. 이게 진술입니다. 정말 소름 끼치는 말이에요. 자기 어머니를 공격을 했는데 이게 딱 어떤 느낌인지 이제 와닿으시죠? 그냥 실로폰 칠 줄 모르는 사람에게 그냥 막 친다는 느낌처럼 그렇게 공격을 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그거 위층의 갈색 카펫 중앙 쪽에서 옆쪽으로 가다 보면 뭐가 보일 텐데 그 상자 안에 있을 거예요. 바로 망치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마 피가 묻어 있을걸요? 녹이 좀 슬었는데 흔적은 분명히 남아 있을 거예요. 내가 뭐 협조 안 해봐야 의미 없는 거고 내가 한 짓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썼던 칼 흉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공격을 가했는지에 대한 내용도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아버지는요, 대학교에서 이제 경영학과 관련된 교수보다는 강사 일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냥 어쩌면 교수님이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은퇴하셨고, 어머니도 이제 일을 하시다가 은퇴를 하신 케이스. 그렇게 해서 이제 사실 연금을 계속 받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집이 그렇게 어려운 쪽은 아닙니다. 재산도 많이 아끼셨고, 오랫동안 딸들을 위해, 자식들을 위해 사셨던 분들이고, 원래 은퇴 이후에는 그냥 바닷가 마을에 가서 살겠다. 근데 마지막이 딸이었죠. 막내딸이었던 맥컬립입니다. 얘만 잘 되면 우리 그냥 바닷가 가서 살 거야 라는 이제 노후까지 다 준비가 되셨던 분들이에요. 근데 부모님 집에서 얹혀 살았던 맥컬립이 부모님 몰래 사고를 치기 시작해요. 신용카드 돈을 막 써요. 뒷감당이 안 되는 거죠. 얘가 그 다음부터 뭔 짓을 하면 부모님 명의를 도용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런 짓을 하다가 얘 머릿속에 이게 더 이상 뒷감당이 안 되니까 한 가지 생각이 든 거죠. 아, 아빠 몸이 약하다. 엄마는 뭐 엄마도 당연히 약하고, 아빠 정도는 제압할 수 있을 것 같다. 아빠가 당뇨가 있죠. 몸이 약하니까. 그래서 얘는 D-Day를 딱 정해놓습니다. 바로 2019년 6월이었죠. 준비가 다, 모든 준비를 끝내버려요. 맥컬립은 미리 자기가 허위로 처방받은 약이 있죠. 아버지한테 정말 치명적인 약을 계속해서 모아놓습니다. 이게 2019년 3월부터예요. 그리고 2019년 5월 달에는 그 약을 부수는 도구 있죠. 그거랑 망치, 칼 이런 걸 미리 준비해놓습니다. 그리고 D-Day는 6월 17일. 아버지랑 어머니한테 이거 한 잔 드시고 주무세요 하고 칵테일을 건네는데요. 그 칵테일 안에는 약이 들어가 있었죠. 아버지가 그 칵테일을 드시고 그날 사망하셨어요. 그게 너무 독해서. 그런데 그 다음날 봤더니 어머니는 살아있는 거예요. 왜냐면 어머니가 술을 안 드시거든요. 한 2입만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치명적이지가 않았던 거죠. 맥컬립이 다음날 원래 기상시간, 엄마 기상시간보다 30분을 일찍 일어났대요. 혹시나 해서. 가서 봤는데 엄마가 깨있는 거야. 아빠는 죽었는데? 좀 있으면 아빠 죽은 거 알겠는데? 어머니가 침대에 앉으셔가지고 홀로 라디오, TV를 보고 계셨대요. 몰래 뒤로 가가지고요. 망치로, 준비된 망치로 가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딸한테 했던 얘기가 너 뭐 하는 거야? 너 왜 그래? 라는 말이 마지막 말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공격을 당하고 나서 맥컬립이 엄마가 진짜 죽었는지 모르는 거니까 흉기를 바꿔서요. 잔혹하게 또다시 찔러요. 확인 사살을 한 거죠. 그래 놓고 1층에 있던 아까 여러분이 보신 그 공간 있죠. 저 침대 관입니다. 저거 무덤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시멘트 칠을 하고 그 안에 다 넣어놔서요. 마치 침대인 척 그냥 저거 관입니다. 무덤을 만들어 버린 거죠. 그리고 어머니는 시신을 훼손하고 나서요. 그 위에 가장 꼭대기층에 옷장에다 집어넣고 말 그대로 그냥 밀봉을 해버린 거예요. 한 어떤 언론에서는 사체를 훼손했다라고 적혀있고요. 어디에서는 그냥 공격을 했다라고 적혀있는데 표현에 대한 차이인 것 같아요. 되게 무자비하게 공격을 가해서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해 시신을 좀 훼손했다라는 표현이 우리가 아는 그런 쪽 훼손인지 아니면 큰 상처가 난 건지는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됩니다. 자, 그렇게 집 안을요. 어머니와 아버지의 시신으로 무덤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6월 19일 날 부모님 명의로 새로운 신용카드, 그리고선 옷과 보석들을 사고요. 그 뒤에 연금 청구, 부모님 이름으로 부동산 자산까지, 다른 재산까지 전부 다 매각을 해버려요. 그동안 뭐 했지라고 찾아봤는데 2018년 6월 1일부터 2023년 9월 4일 사이까지가 검거되기 얼마 전까지죠. 얘가 온라인 도박을 했는데 그 온라인 도박에서만 한화 약 4천만 원 정도를 탕진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얘가 부모님의 돈을 수령한 부분이 연금이랑 교사연금, 교사셨으니까 2019년 6월 달부터 2023년까지 연금을 받았는데 일반 연금은 5만 9천 파운드 정도, 한화 약 1억 원.
그리고 교사연금에서는 약 1억 3천만 원. 그러니까 2억 한 3천만 원 정도를 받은 거예요. 부모님 카드도 막 쓰고요. 도박하고 막 싼 거죠. 그래 놓고요. 이제 앞에 있었던 모든 행동들이 이해가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해야죠. 부모님의 안 보이는 상황들까지 모든 걸 다 연기해야 됐어요. 우선은 당장 얘기를 해야 되니까. 왜냐면 자매들이 있잖아요. 엄마랑 연락 안 되면 이상하니까. 자매들한테 메시지를 보냅니다. 아빠랑 나랑 여기 놀러 갈 거야. 휴가 갈 거야. 이런 메시지를 보내요. 웰튼에 있는 해변에 있어. 계속 이런 식으로 연락을 가해요. 그리고요, 휴가 기간이 끝날 때쯤이 됐죠. 앞서서도 우리가 그런 얘기했죠. 아니 왜 병원이 몰랐어? 이때 맥컬립이 완벽하게 이용한 장치가 하나 있어요. 그때가 코로나였어요. 연세도 많으시고 질병도 계셨죠. 코로나를 완벽하게 이용한 거예요. 병원에 갈 이유는 없어요. 코로나니까. 연세가 많으시니까. 대리 처방 받으면 되니까. 그리고 밖에 안 나오는 이유? 코로나니까. 딱 그게 시간이 딱 걸려들었죠. 그렇게 팬데믹이 오면서 얘한테는 계속 시간이 벌어진 거예요. 그 누가 보더라도 의심할 수 없는 상황. 함부로 들어갈 수 있던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그 사이에 모든 돈들을 다 쓴 겁니다. 이 모든 자백이 나오고 나서 확인해봤더니 임신한 척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자기 스스로 불안감이 느낀 게 뭐냐면 팬데믹이 해제되기 시작을 했고 이제 진짜 병원에 가야 되고 이제 가족들도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는 거죠. 그거를 정확하게 파악한 게 가족과 그리고 의료팀이었던 거예요. 그거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결국에는 연락이 됐고 그 안에서 해서 검거가 됐던 거죠. 자기가 언젠가는 걸릴 줄 알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살았던 사람. 그녀가 했던 진술이 정말 다 진실일까 해서 사후 부검을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부검 내용이 뭐였냐면 진짜 두 분 다 체내에서 약물이 확인이 됐어요. 그리고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심각할 정도의 공격, 망치 공격이었죠. 그리고 목이랑 어깨 부분에 8곳 이상의 찔린 상처가 발견이 돼요. 얘는요, 정말 아무렇지 않게 이 모든 상황들을 자백을 했어요. 진짜 되게 뻔뻔하게. 우리 고유정 사건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라이브에서도. 고유정은 발뺌을 했어요. 아닌데요. 제가 당했는데요. 이게 고유정이었잖아요. 36살의 맥컬립은요. 네, 저 맞아요. 잡아가세요. 내가 얘기해줄게요. 근데 이거 다 얘기해줘야 돼. 좀 복잡한데? 이게 맥컬립이에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한 거죠. 뻔뻔할 정도로. 이 사건에 대해서 재판했던 그 재판 편집자가 언론에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수십 년간 정말 악당 같은 수많은 범죄자들을 그동안 봐왔는데 맥컬립의 자백만큼 소름 돋는 자백을 본 적이 없다. 진짜 아무렇지 않게 자신의 부모를 잔혹하게 살해해놓고 나서 뉘우치는 모습 자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뭔가 놀라거나 당황하거나 뭐 이런 식이 나와야 되는데 이 영상들의 내용들을 다 살펴보면 경찰한테 뭐라 그러냐면 담배 있어요? 담배 좀 주세요. 이런 말도 하고요. 중간 경찰한테 농담해요? 뭐 이런 말을 해요.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진짜 뭔가 자기가 다 얘기해 줄게. 니들은 좋은 일 한 거야. 나쁜 놈 잡았으니까. 정말 처음 보는 그런 범죄자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이게 방송에 다 안 나왔어요. 너무 잔혹해서 바디캠도 다 공개가 된 건 아닌데 이게 당시 범죄를 어떻게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너무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버린 거예요. 심지어 그걸 조사하던 경찰까지도요. 그만해라 라고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물론 다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말이죠. 실제로 맥컬립이 부모님을 죽이고 나서 주문했던 카드 내역도 확인이 됐는데요. 사망사건, 살인사건 이틀 후에는 그 40개의 건축 블록 있죠. 돌. 그거랑 시멘트랑 진짜 거친 모래랑 테이프들, 사다리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주문해서 집안에다가 완벽하게 유기를 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사건이 얼마 전이었어요. 판결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사실 어떤 판결이 나올까라고 생각을 하고 보고 있었는데 영국에서는요. 얘한테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가석방 있는 종신형입니다. 앞으로 36년 뒤에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종신형을 선고했고요. 36년 후에 가석방 심사 대상에서 만약에 제외되면 또 그 뒤에 몇 년 지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가석방 심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종신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사이코틱한 범죄였었어요. 아까 저희 라이브 방송 시청자분 중에 어떤 분은 고유정을 얘기를 했는데 저는 사실 머릿속에 든 생각이 엄여인이었거든요. 진짜 자기 가족을 돈으로밖에 안 보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게. 그리고 공격을 가하고 그거에 대해서 뻔뻔하게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고, 실제로 이제 심리검사에 대한 부분들도 들어간 내용들이 확인이 됐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반사회적 인격장애, 사이코패스라고 하죠. 사이코패스 성향이 굉장히 다분하다라는 평가를 내렸어요. 죄책감에 대한 부분을 보인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이 영상 보고 마무리 멘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That's probably the most grisly detail. So on the ground floor, underneath the stairs, there's a few like storage boxes and things. And in the middle, 부모님을 어떻게 살해했는지 어떤 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으면서 눈물을 훔치고 있습니다. 아, 감정이라도 있는 건가? 연기입니다. 실제 조사했던 사람이 봤는데요. 눈물 하나 안 나왔다고 합니다. 버지니아 맥컬립 살인사건,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오컬트 스토리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